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천기뉴서 랭커 문다연입니다. 매주 화요일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니주와 최유환의 경제누설 시간입니다. 최유환 시사경제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경제평론가 최유환입니다. 지난 한 주, 아니죠. 저 한 주 빠졌으니까 그 전주까지 포함해서 2주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그 사이에 바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폭탄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전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유환의 경제누설 지난 시간에는 이 중국의 심각한 전력난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평론가님께서 심도 깊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이번 그 전력난은 아직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는 아주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핵심이 시진핑의 태자당이 장쩌밍의 상하이당 세력을 몰아내는데 이런 전력난이 함께 겹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말씀하시기를 방송 보시고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이것이 향후에 중국의 전력 에너지 전략에 따른 방어 기제가 작동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잘 들어보시면 앞부분에 그러니까 호주와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정치 암투, 그러니까 발전 사업소의 상하이방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암호화폐, 그리고 금융시장의 부패 처벌, 정치에 저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일은 각각의 처한 위치 그리고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가 맨 처음 방송할 때 비판적으로 보시라고 했죠. 제 말까지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의 전력난이 해결 못 되고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진짜 지금 중국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을 한다고 20여 개의 성에 대한 전력을 감축하고, 그러니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니까 지금 전기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해요.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자가 가격이 급등하게 되죠.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의 소비자들, 그러니까 물가의 연쇄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세계 인플레 압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보내는 한편, 지금 우리나라의 부품이나 소재 공장도 지금 공급에 대해서 국내도 지금 초긴장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투자하실 때 고민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연료 소비량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기도 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수출 중에 그 중국이 25%입니다. 미국 15%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전기, 가스, 등유 등에 대한 가정 난방용 연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상승을 했고요.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감소된다라든지 중국 내 석탄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진 여파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전력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향이 크지요. 예. 네, 이렇게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를 분석하고 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주시는 최유환 평론가님, 오늘은 또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참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뉴스가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께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눈치 빠른 분은 다 알고 있을 텐데 판도라 페이퍼즈, 예.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언론 보도가 안 하더라고요. 그럼 남들이 언론 보도 안 하면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판도라 상자, 그 상자가 열리질 않기를 바랬던 마음이 사실인데 돈 많은 사람들만의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탈루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 그 세금이 탈루하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의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제 오늘 판도라 페이퍼즈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방송 들어갈까요? 예,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도라 페이퍼즈. 왜 이게 판도라 페이퍼즈냐? 판도라처럼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팍팍팍 튀어나와서 그래요. 예, 봅시다.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만 조용히 해요. 한국 언론들 반성해야 돼요. 얘기 안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정재계 수백만 엘리트들이 판도라 상자 열리지 문구가 툭툭 튀어나왔다 이거지. 예? 역외 탈세 또 터졌다. 전현직 정상 유명인 수백 명 탈세 의혹 제기한 판도라 페이퍼가 열렸다. 막 난리예요. 막 요르단 국왕 얼굴이 썩었어.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용하네, 이상하네. 자, 핵심 말씀드릴게요. 전현직 35명의 국가 수반이 연루된 금융 스캔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범죄 피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를 입은지도 몰라.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제어하지 않으면 또다시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도라의 뚜껑을,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누가 열었냐? 누가 열었냐?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 줄임말로 ICIJ, 맞아. ICIJ라고 합니다. 이게 홈페이지거든요. 이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워싱턴 DC에 상근자 4명이 근무하는 작은 비영리 단체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기자들이 모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로 네트워크를 짜서 적으면은 3명, 많으면은 100명씩 막 모여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막 달라붙어서 막 취재를 해서 취재한 내용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왼쪽에 있는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은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입니다. 담배 회사예요, 담배 회사. 근데 담배 회사 여러분 그 인터폴이라고 아시죠? 인터폴 국제 경찰 형사 경찰 기구 인터폴에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2012년부터 15년에 걸쳐서 1,500만 유로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그때 보도가 됐고 지원했습니다. 근데 왜 담배 회사가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가 왜 인터폴에다가 현금을 지원할까? 후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기부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1990년대에 담배를 밀수하다가 EU에 적발이 됐어요. 유럽연에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이 적발이 됐어. 그거를 인터폴이 잡았어요. 이게 바로 그때 적발된 담배들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로이터 통신의 로베르트 슈미트 기자가 보도를 했어요. 혼자 보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ICIJ가 같이 연합해서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에서 빵 터뜨린 거예요. 굉장히 큰 거거든. 왜? 인터폴이 연루된 범죄 사건인데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인터폴에다가 필립 모리스가 돈을 1,500만 유로씩이나 지원한다라는 것이 뒤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나중에 인터폴이 또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나라에서 취재해가지고 기자가 취재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같이 협력해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자가 바로 이게 ICIJ의 정신이고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전현직 정상들이 막 금융 스캔들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들은 목숨을 걸고 취재를 해요. 목숨을 건 사람도 있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몰타라는 나라 아시죠? 이탈리아 남쪽 끝에 있는 휴양지 국가예요. 몰타에 53살 이때 돌아가셨어요. 왜? 아까 ICIJ에서 그 나온 금융 스캔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나라 총리가 거기 연루돼 있어서 막 보도하고 하니까 정치 권력이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자동차 폭발 사고가 났어요. 폭사했어요. 그래서 결국 수상은 쫓겨났지만 그만뒀지만 이렇게 목숨 걸고 취재해서 발표하는 데가 ICIJ라는 거죠. 언론이 살아있어야 정치 권력이 깨끗해지고 정치 권력이 깨끗해져야 다른 금융 권력, 관료 권력 다 깨끗해지고 그 나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분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들어 조남이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이거 돌아가시고 나서 또 뒤지고 있는데 또 그 피의자하고 경찰하고 또 부적절한 그 물밑거래가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국제 언론협회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빙성이 있다. 다들 이렇게 인정하죠.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요번에 판도라 페이퍼즈가 발표하기 전에 그 전에도 발표가 있었다. 2016년에 파나마 페이퍼즈라는 페이퍼가 또 폭로가 됐어요.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파나마에 있는 로펌 모세 폰세카에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버진 아일랜드 설편 여기서 주주 리스트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드러났습니다. 정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마약상, 무기사, 연예인, 피파 강의자, 기업가, 범죄, 그리고 저 스포츠 스타, 푸틴, 성령, 리오넬 메시, 엠마 왓슨, 다들 한국과 연관된 것으로 여기 기업 8곳, 개인 175명 이름이 떡 나온 거야. 한국 언론 보도를 안 하지. 봅시다. 이게 파나마 페이퍼즈에 연루된 국가들. 연루된 국가들. 다야. 지구상에 있는 국가 거의 다야. 예. 웃기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또 벌어진 건 파라다이스 페이퍼즈. 2017년도에, 아까 16년이죠? 파나마는 2016년, 파라다이스는 2017, 아까 16년, 27년. 이번에 회사가 애플비라는 회사인데 여기 통해서 유출됐는데 이거 역시 여전히 세계 각국의 지도자, 유명인들 탈세와 관련이 있다. 이번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120명, 마돈나, 유투의 번호. 나 이거 청소년 때 유투 진짜 좋아했는데. 나이키, 애플들, 다국적 기업들. 문건 속에 한국 사람들은 232인, 이 현대상사도 있고 효성그룹도 있었어요. 조금 톤을 낮춰서 갑시다. 예. 세상이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페이퍼즈. 이게 이 사람들 영국 여왕 요 사람들은 미국의 권력자들이에요. 마돈나도 있네, 마돈나도. 주요 연루자가 있고 주요 조세 회피처가 있어요. 있는데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세금을 회피하고 이거 먼저 설립하고 등록해서 세금 회피하는 아주, 그러면 이 세금이 딱 회피가 되면 아무 돈 안 내죠. 그건 그 나라 국민들이 메꾸는 거예요. 한심하죠. 파라다이스 페이퍼즈, 몰타에 42곳이나 되는구나. 바하마, 버뮤다,
바바도스, 모리셔스 발음도 안 돼. 왜?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데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휴양 국가 있죠. 휴양 도시 이런 데다가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 탐사 언론 보도 협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다. 이번에는 앞에 있는 파나마나 그 다음 이제 파라다이스보다 훨씬 큰 판도라 상자가 열립니다. 판도라 페이퍼스. 내용 들어가 볼게요. 국제 지도자들의 조세 회피처 활용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 있었던 파나마나 파라다이스 내용은 똑같은데 훨씬 더 방대해. 어마어마해요. 1190만 건. 여러분 말이 1190만 건이지 만약에 그 엑셀 문건으로 1190만 건 딱 있다고 생각해봐. 엄청난 거지. 이 사람 요르단 국왕이에요. 압둘라 2세. 이게 해명하는데 뭐 들을 거 있습니까? 2.94 테라바이트 용량. 아마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 2.94 테라바이트에 문서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아실 거예요. 1190만 건. 전현직 국가수반만 35명. 그 외에 고위관리 330명. 그리고 억만장자 130명. 크리켓 우리나라는 별로 인기 없지만 크리켓 스타 하신 텐두카르. 인도에서는 신이 내린 선수 그러고 샤키라 좋아하시는 분도 많죠. 클라우디아 슈퍼메달. 이거를 지금 분석하고 아직도 다 분석 못했어요. 나온 대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봤더니만 정치인으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부부 퇴직한 안드레스 바비스 체코 총리 푸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푸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게 폭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폭로하니까 ICIJ 막 죽이려고 하는 거지. 사업가들은 흔히들 고민합니다. 이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이거 세금 폭탄이다. 생각하면서 해외에서 돈을 굴려볼까? 내 돈도 적당히 숨기고 세금도 웬만하면 안 낼 수 없나?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그 조세 회피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이 기업가들의 고민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고 꼬셔요. 페이퍼 컴퍼니를 설계합니다. 자금을 굴릴 회사 몇 개 준비해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이거 조세 회피처 회계사가 다 미리 준비해요. 그러면 사업가는 쇼핑하듯이 요거 돈만 내면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 2달러짜리 주식만 넘겨받으면 끝이에요. 법인 계좌 개설하고 자기 이름도 숨길 수 있어. 본격적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업가들은 걱정하죠. 신분 노출되면 안 되는데. 이 자금 어떻게 탄로 나면 안 되는데. 회계사가 작업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미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노미니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차명 관리 서비스. 사장님께서는 절대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믿고 했다가 이게 판도라 페이퍼에서 터진 거지 않습니까? 차명 서비스 대리인을 소개합니다. 보통 그 조세 포탈 해주는 법인 회계사 또는 그 회사의 직원 이름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름을 갖다 썼더라고요. 이름만 걸어놓은 상황에서 안면도 없는 이들로 구성을 하죠. 주식만 신탁을 서명하면 돼요. 겉으로 봐서 회사가 누구 줄 건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파라다이스, 파나마, 판도라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대리인들은 1년에 한 3,000달러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 회사 다니고. 이게 무슨 돈입니까? 탈세하고 비자금 아닙니까? 탈세하고 비자금. 씁쓸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탈세를 돕는 똑같은 얘기지. 세금 탈루, 비자금 운용, 돈 세탁, 횡령, 배임
조세호 피처, 홍콩, 스위스 뭐 이런 데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사과의 배당금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범죄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 계시네. 안 돼요. 탈세를 돕는 법인들. 이 법인들이라는 것은 법률 회사도 되고 회계사도 되고 많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베이커 맥킨지라는 법률 회사. 모건 스탠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알코가는 좀 안 들어보셨을 거고, 파라다이스에 나왔던 모색 폰세카, 일신 회계법인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아시아 시티 트러스트, 애플비, 트라이덴 트러스트 제일 큰 회사.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똑똑한 사람들이 저기 가서 범죄자들 돕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 그렇게 살지 맙시다. 조세호 피처 한국인 대표 SM 이수만 회장을 포함 전 세계 330명 유력 인사 역외 탈세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말씀드리는 거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예. 어디 행사 같이 갔다가 국무총리랑 같이 사진 찍었네. 박연차 고 돌아가신 분 아들한테 넘겨줬다. 이분은 현대가 아니라 몽골 지사장, 삼성의 몽골 지사장. 몽골의 총리 비자금 혐의가 있어요. 전영필 선생의 손자 전인권 간송미술관장, 조세호 피처의 그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대요. 이 사람은 정교한 씨, 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이스만 의혹. 홍콩 법인 8곳이 나왔어요. 근데 뭐 이 세 개는 현재 SM의 해외 계열사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M이 지금 관계 없다라고 주장하는 석세스 메이커 인베스트먼트, 플렉스 디벨롭먼트, 스카이 크리에이티브 디벨롭먼트, 패시픽 리딩 디벨롭먼트, JC 요거는 살아있고 요거는 2014년도에 다 청산됐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는 이수만과 관계했다는 게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일신 회계법인 내부 문서가 있어요. 내부 문서가. 내부 문서를 보니까 거기에 실질적 소유자가 이수만이더라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국내에 갖고 있던 예금 40억 원 지난 2006년 홍콩을 판처로 설립한 회사다. 무슨 회사?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음악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 회사인데 아버지 사망 이후 어머니 김경현에게 상속됐고 나와는 관계가 없다. 어머니가 지적재산권 관련된 사업을 했다 이거죠. 예. 근데 그때 연세가 90이 넘으셨어. 상식적으로 90 넘으신 어머니가 음악 관련된 소유권 관련된 사업을 하셨다?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머니 거라고. 그런데 일신회계법인 내부 자료를 보니까 홍콩에 있는 상하이뱅크 코퍼레이션의 상하이은행에 이수만 계좌로 되어 있고 이수만의 이름으로 계좌가 되어 있고 이수만이 사인 없으면 돈 못 나가도록 다 되어 있고 이수만은 실제 수익 소유자로 되어 있더라. 제가 ICIJ 우리나라 파트너 언론사는 뉴스타파입니다. 아주 작은 회사라서 보도를 안 하나 봐요. 자, 조세호 피처 이수만, 석세스 메이커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들이 퍼시픽 리딩 디벨롭먼트에 돈을 보냅니다.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는 게 JC
기독자선재단이에요. 아직 살아있어요. 여기에 내부 문서에 의해서 이수만의 관계자들이 여기로 대표로 돼 있어요. 이사로 돼 있고 실질적 소유자는 나와 있지 않고 주주도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는 다 실질적 소유자가 이수만 꼴로 돼 있어요.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개인 투자 한도가 300만 달러밖에 안 되는 미국에서 투자할 때 이수만이 말리부에서 별장을 사고 싶었는데 자기는 192만 그리고 폴렉스 디벨롭먼트에 288만 내서 말리부에 있는 별장을 480만 달러에 샀다라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되니까 2011년 4월에 SM 이노베이티드 어뷰먼트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SM 소유예요. 관계 없다면서 이런 것들을 했다. 미국에서는 집으로 뭐 사업상 누구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해야만 한다라고 별장을 샀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날, 아니다. 10월 4일 날 폭로가 되고 지난 10월 6일 날 SM에서는 인천 송도에 K-팝 문화단지를 조성한다. SM 말고도 다른 업체들도 참여한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물타기 하지 말라고. 다음 봅시다. 최고 부자 이재용. 역시 세계에서 가장 큰 트라이덴트 트러스트 주소, 서명, 여권 사진까지 떡하니 발견됐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이 만든 시기가 언제냐? 2008년 3월이었다. 그때 법무팀장이었던 김영철 변호사가 이건희 비자금 폭로를 했던 시기예요. 4조 5천억 원, 1200개 차명 계좌 확인돼서 삼성 특검으로 후폭풍이 일어나던 시절에 이재용 씨는 배철 파이낸스 만들었다는 거죠. 조세 피처의 페이퍼 컴퍼니. 왜 만들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벌써 32분이다. 예. 조세 피처에서 왜 만들었을까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스위스에 계절 하나 틀라고 했다라 지금 얘기가 나와요. 뭐 또 증언도 있는데 그때 특검 조준웅 특검 지금 뭐 하고 있나? 변호사 하고 있나? 해외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다 해서 손 놨어요. 국세청 삼성 연관과 계좌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국세청 그리고 국제해외 취재를 통해서 사상 처음으로 삼성그룹 오너가 조세 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나 노래하고 싶어. 국세청, 검찰, 경찰, 언론. 그대 삼성 앞에만 서면 그대는 왜 작아지는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지. 다른 나라는 아예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요. 푸틴은 나오지 않는데 측근이 드러났고요. 토니 블레어는 퇴임했죠. 압둘라 아까 이세 체코 총리 이 사람 맨날 부정부패 척결하겠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에콰도르 대통령, 칠레 대통령. 짜 멋지다. 씨. 이 나라 국민들은 자기가 피해자인 줄도 모르면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마피아야. 이탈리아 마피아. 진짜 마피아. 이 사진 구하는데 힘들었어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슈퍼, 팝스타 샤키라, 사친 델카로, 운동선수.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여전히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홍콩, 카리브의 조그만 섬나라에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검찰, 경찰, 언론사 뭐 하고 있습니까? 국세청. 그런데 두 번째가 더 놀라운 게
이런 데가 막 알려지니까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등 12개 주에서 왜? 돈 버니까 금융 비밀 유지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 언제? 지금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길래 이 시간에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앞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은 판도라 페이퍼즈를 주제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리닐이 성공 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와, 큰일 났네. 오르는 거 아니야?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도 훨씬 더 큰 그런 자산입니다. 네, 그야말로 전 세계 정세계 인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이 엄청난 일을 한 게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라는 곳이더라고요. 여긴 어떤 곳인가요? 세계 60개국의 나라의 기자들 한 160여 명이 참여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비영리 탐사 보도 기관입니다. 정말 상근자는 4명밖에 없고 그리고 운영하기 어렵대요. 네,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 아까는 뭐 인터폴에 뭐 후원한다라는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 외에도 국제적인 인체 조직 불법 유통, 인체 조직 불법 유통, 장기 적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그리고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련된 뭐 좀 의심스러운 계약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 권력자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보도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파트너는 언론사 파트너는 뉴스타파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판도라 페이퍼즈 같은 폭로가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언론 구조가 좀 이상해서요. 이런 거 보도를 잘 안 해요. 예. 미국이나 뭐 이렇게 외국에 있는 정상들하고 굉장히 친한 모양이죠. 대한민국 기자 여러분. 예. IJ가 다 폭로를 했습니다. 2016년에 파나마 페이퍼즈라고 보도를 했고요. 여기는 모색 폰세카라는 로펌 회사의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라다이스 페이퍼즈가 그러니까 폭로가 됐는데 이거는 애플비나 아시아시티 같이 영국 버뮤다에 있는 거기에 있는 로펌들의 자료가 유출됐는데 앞에 있는 이 파라다이스와 파나마는 하나 두 개의 로펌 회사에서 나온 자료였는데 이번에는 훨씬 뛰어넘는 1190만 건의 문서가 유출되었는데 어마어마하다. 지금도 각국의 언론사가 분석을 하고 있다.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니 보름이 좀 넘었는데 아직도 분석할 것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네, 뭐 물론 워낙에 높고 이제 강한 분들이 포진해 계시기 때문에 공개 이전에 강력 대응을 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판도라 상자가 열려서 많은 분들이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들이 꼼꼼하게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USB로 테라바이트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게 2테라바이트 넘어 3테라바이트 가까운 2.94테라바이트니까 메가바이트가 아니에요. 테라바이트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문건으로 주로 돼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1190만 건. 뒤지다 보니까
전현직 국가 수반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35명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스위스, 싱가포르, 키프로스,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여기에 영업하고 있는 14개의 금융 서비스 업체와 거기와 관련된 거래 내역, 그리고 이메일, 뭐 이런 파일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뉴스타파하고 최요한이 이거 하고 있고요. 지금 워싱턴 포스트, BBC 등이 전 세계 117개국 150개 언론이 분석해서 며칠에 걸쳐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아마 여러분께서 최요한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K-팝 1번지로 불리는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홍콩 법인 8개라고 하셨나요? 예. 네,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은 여기에 그러니까 해외의 법인을 놓고 여기에 그러니까 조세 피처라고 하지만 여기 회사를 둔 이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네. 다만 이 여기에 있는 회사에서 설립한 법인이 내 이름은 아니라 차명으로 되어 있고 그건 불투명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일부러 회사를 거기다 둔 엠마 왓슨 같은 네. 그 연예인 같은 경우도 있어요. 자기 동선 비밀리에 해야 되고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다. 그래서 거기 회사가 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ICIJ에서 이 공개를 할 때 이것이 혹시 불법적 요소가 있나 없나 다 살펴보고 공개를 합니다. 근데 공개된 것은 대체적으로 의심이 간다. 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의심 가는 사람이 바로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이라는 거죠. 홍콩에 8개의 법인이 나왔는데 3개의 법인은 당연히 SM의 해외 계열사로 공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사 또는 회장으로 이수만이라고 써 있는데 나머지 5개 법인을 보니까 여기 5개 법인이 다 음악 관련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은 나왔는데 전혀 뭐 중국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하더라. 근데 그것만 보면 모른다. 홍콩은 이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모르는데 아까 노미니 서비스, 차명 계좌 서비스, 차명 관리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수익자가 이수만으로 되어 있더라. 왜 이수만으로 되어 있을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회사를 설립하고 관리하고 법인 계좌, 심지어 이름 빌려준 사람이 한세민이라는 이수만 회장의 측근인데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5개 법인이 홍콩에 서로 돈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 많게 미국 돈 수백만 달러도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별장도 샀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당연히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 측의 입장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맨 처음 보도가 됐을 때 이거를 보도할 시에는 네. 법적인 처벌을 각오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예.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들 왜? 팩트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만 회장의 이야기는 부친이 이희재 씨가 목사님이래요. 네. 목사님이 40억 원을 홍콩에 2006년도에 법인을 설립했다. 돌아가시고 2010년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한테 상속한 거고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구순이 넘은 노무가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회사를 운영했다란 말이냐라는 질문에 답변이 없었고요. 이 나머지 회사들 5개 회사 중에 4개는 청산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왜? 2014년도에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산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정입니다. 추정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JG 기독재단으로 요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아마 돈이 아마 그쪽으로 다 다 넘어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JG의 지금 이사 구성도 그렇고 주주 구성도 그렇고 이사는 밝혀졌는데 주주 구성이나 대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 어디엔가 자료 남아있을 거고 나오면은 책임지셔야겠지요. 예. 네, 이수만 씨 외에 또 다른 국내 거물들도 언급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짚어주실까요? 정경환 씨 이야기는 사실 전두환 씨의 동생이긴 하지만 아들 전재국 씨도 그 회피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세워서 사과를 했었거든요. 동생까지 이렇게 되네요. 아들 말고도 동생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2020년 1월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소 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아들인 박주환 현 태광실업 회장에게 양도되었다라는 의심이 있고요. 전인권 간송미술관장 간송 전영필 선생,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일본을 비롯해서 해외에 뺏기는 거 반대해서 그렇게 문화재를 목숨 걸고 모으셨던 간송 선생의 손자입니다. 그 휴양도시인 세이셸과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세우고 여기에 탈세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삼성 물산 몽골 지사장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도 몽골 총리의 비자금을 관리했다. 러시아어 잘하신다던데. 예. 그리고 문제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머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했다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 조세 도피처 문제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두 번 노래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문화교육께서는 제가 이야기가 노래밖에 기억 안 난다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조사할까요? 경찰, 검찰, 언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삼성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지도자들, 또 외국 유명인들도 대거 등장했는데요. 요르단 국왕, 우크라이나, 뭐 케냐, 에콰도르, 체코 총리,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푸틴 대통령 측근. 푸틴 대통령 측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사실은 2014년 소치 올림픽의 개회식과 폐막식의 제작자인데 그 이후에 모스크바 내에 있는 수십 개의 극장을 민영화시키면서 이렇게 소유하게 됐다. 누구나 다 그 뒷백에 푸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그런 이야기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불법 역의 시스템 이거 종시시키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조차도 이걸 이용해서 악용했던 권력자들이 해외에 많다라는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님 2세죠. 반성이 되지 않나? 이 부패를 비판하면서 부패한 사람들 이거는 그 나라 국민들이 오히려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니냐. 그런 사람 뽑았으니까 그 꼴이 되는 거지.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판이 벌어졌는데 이게 또 그냥 벌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의심쩍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한 이 판도라 페이퍼스의 폭로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참 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일인데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분노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이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12개 주가 오히려 전통적인 케이맨 군도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 말고 오히려 이렇게 그 탈바꿈해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 고민해 봅시다. 바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다른 세상 얘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세상과 좀 가까이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